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오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와 지수, 전반적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길어진 긴축 시기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FOMC 회의에서 좀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오늘 홍콩과 대만 그리고 일본 같은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1% 넘는 약세 집계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40포인트나 빠지면서 1.6%까지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2% 넘게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오후 들어서 이렇게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흐름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LG화학과 카카오 등은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어서는 수급 특징도 체크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일단 전업종이 하락세 집계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하이브 같은 성장주 단에서 금리 부담을 특히나 더 많이 겪으면서 주가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기관 매도량이 좀 많이 집계되죠. 6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투자 비중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 9천억 원 넘는 9천 계약 넘는 매수세 집계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5일 연속된 매도 우위에 지수도 5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5거래일 가운데 오늘 낙폭이 가장 크게 집계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가장 많은 물량 출회되고 있고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는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3가지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그룹주 살펴보시죠. 게임주들의 그래도 숨통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게 이 위메이드 그룹주인데요.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의 전설 라이센스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르의 IP 문제로 액토즈 소프트 측과 위메이드 측이 사실상 20년 넘게 계속 분쟁을 겪었는데 이번에 액토즈 소프트가 중화권 국가에서 사업 독점권을 갖고 위메이드에 앞으로 5년 동안 5천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해결이 된 것은 사실 지난달에 나왔던 판결인데요. 오늘자로 이 중에 1,000억 원이 선지급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3가지 위메이드 그룹주 가운데서 위메이드 맥스가 현재 가장 강한 강도가 센 모습인데요. 위메이드 플레이와 함께 오전 장중에 상한가에 들었지만 현재 위메이드 맥스가 거의 매수 대기가 170만 주 가까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모두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되는 상황, 위메이드는 20% 급등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모비스입니다. 최근 주가 파죽지세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가속기로 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성공 사례가 오픈이 되면서 오늘로 3일 연속으로 상한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단 2분간의 치료로 암 환자가 고통 없이 이 암 조직을 제거했다고 연세암병원 측에서 사례를 밝혔는데요. 물론 이 연세암병원은 치료기를 일본 제품을 쓰고 있지만 모비스 역시나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여서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00원으로 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가격 제한폭에 오전에 진입을 하면서 5,910원 3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사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는 특히 신저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FOMC 측에서는 데이터를 보겠다고 했지만 연말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시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어지는 기간도 더 길어질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5.1%로 봤는데요. 지난 6월에 예상치였던 4.6%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즉 금리를 내년에 4번 내릴 것을 2번만 내리는 쪽으로 전망을 보수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성장주 단 전부 다 지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가 3% 가까이 하락합니다. 최근에 AI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다가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다가 또 한 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는 45,7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하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주식 빅리그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강민정이고요.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옷 색깔이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맞춰진 것 같습니다. 맞춰졌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똑같죠, 네. 여러분들? 좀 예뻐 보이지 않나. 우리 여러분들 계좌도 어떻게 보면 빨갛게 그쵸, 피바다로 만들어둬야죠. 피바다요. 네, 피바다로 만들어둬야고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 조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진짜 힘든 시장이에요. 안호선님. 맞아요.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왜요? 왜 그래요? 제가 하는 방송 시간에 코스닥이 3% 빠지고 그러게요. 코스피 1% 빠지고 어.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야 이 지수를 봤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방송일 때 이렇게 빠지나. 그러니까 출연하시는 날만 이렇게 하락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우리 노안톡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이제까지 종목을 지림 안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현금을 갖고 계십니다. 오, 다행이다. 네, 너무 왜냐면은 다행이네요.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락할 게 뻔한데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내가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시장이 맨날 바뀌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현금을 아껴드렸기 때문에 우리 노안톡방에서는 현금이 엄청나게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있는 다행입니다. 시청자분들 이 시청자분들 역시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우울해하고 있었더니 화이팅!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가면서 그래도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시장이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파워 의장이 이제 연축 긴축을 이제 조금 있으면 장기화 때는 더더욱 할 수가 있다. 인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하는 순간에 미증 씨가 갑자기 거꾸로 이게 맞아요. 화약이 확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지금 푸틴하고 사우디의 빈살만 이 두 사람이 자기네들 유가 가치를 떨구지 않으려고 오르려고 그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네들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로 상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물가 지표, CPI나 근원 지표 누가 봐도 지금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에 대해서 동결을 할 수 있는 호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어제 파워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를 더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번 년까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연준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유가가 올라가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 기축을 쓰는 게 뭐가 있죠? 달러예요. 달러. 이거 뭐 달러가 달러인데 달러 가치성은 유가가 더더욱 상승하면 달러 가치성이 떨어지는데 FOMC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2월 달에.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올리면은 유가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화폐 가치를 위해서도 금리를 저는 12월 달에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전에 아무리 9월 달 CPI가 10월 달에 발표가 되더라도 물가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유가가 80%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유가가 80%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금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그 화폐, 달러하고 유가에 따라 가지고 이번 연도 시장이 완전히 박스가 안에 갇히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때문에 금리는 더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하반기에도 증시는 계속 박스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단톡방 계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미리 해두셨다고 합니다. 레드 전문가의 오픈 채팅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R코드는 지금 네모나게 화면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와 함께 입장하는 법 친절하게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지난 히든 종목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힌트가 나갔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고 몇 분이나 맞추셨을까요? 화면으로 정답 함께 보시죠.
네, 머큐리였습니다. 네, 월요일 힌트를 드렸던 히든 종목은 머큐리였는데 세일러 머큐리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조금 많이 빠지네요. 오늘은 많이 빠지죠.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방송할 때 머큐리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나운서님. 네. 그때 엄청나게 제가 상승이- 포카테마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예, 예. 우크라이나 재건 통신 인프라도 들어가 있고 아이폰 15에도 들어가 있는 와이파이 시스템 탑재도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은 5G, 그다음에 6G.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포카테마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노안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뭐하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유, 레드님 이거 너무 고점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단기차 얘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좀 조용하시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삼성하고 인도 쪽에 육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타링크 또 이 테슬라 쪽에서 지구에 올 수가 있다. 다 두 가지 통합해보면 와이파이하고 6G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가 그 후에 줄곧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줄곧 상승되니까 또 상승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역시 상승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전에는 네.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이 나온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큐리가 빠지고 있지만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도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아까도 네.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추석까지 끌고 가도 상관이 없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까지 또 추가 상승을 했고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이 워낙에 좀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머큐리에 더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추석 연휴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노란톡방에서는 더 많은 종목을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레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이니까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레드 전문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히든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조금 선정하기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 작업을 이제 이 PPT 있잖아요. 이 PPT 작업하면서 제가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파워 의장이 저를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아, 미국 증시 보셨구나. 네, 그 봤는데 일단은 2시까지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그래도 나쁘지 조금 않았거든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파워 의장이 마이크 톡톡톡톡 내면서 인플레이션, 뭐 유가, 뭐 미국, 아메리카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쫙 빠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갖고 온 종목은 원래 테슬라 쪽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이 테슬라 관련주가 또 테슬라가 또 주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네. 비아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지수도 하락이 되어 있고 그 도대체 뭘 갖고 와야 하나? 풍조주 갖고 와야 하나? 주구사, 양지사 그걸 갖고 와야 하나? 진짜 몸에 텀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그래 이거다 하고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연휴가 추석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오. 보니까 첫 번째 지금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저는 맨날 방송 나가서 중국 아니면 어떤 종목은 못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중국어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는 중국어도 연습 좀 해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요? 중국어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늦잠 자버려가지고요. 준비는 못 해왔는데 다음에 네.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그리고 저기 뭐냐 저희 이제 어제 시장이 어제도 안 좋았잖아요. 아나운서. 네. 그리고 저는 이미 우리 노안톡에서 교육을 다 했어요. 어차피 이번 하반기 시장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단타를 못 합니다. 저는 단기 수익밖에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잡을 수 없는 시간대를 줘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내 돈 아니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이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일단 저는 여러분한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게 현금 아끼자. 어차피 내가 딱 봐도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그 맨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수익 준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현금 아끼 하고요? 근데 그 후에 한 달 동안 시장이 계속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분들이 제 팬이 되셨어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자막 그대로 들어오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현금도 그 종목이고 수익이잖아요, 아나운서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자, 많았네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밤새 준비하신 섹터라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든 장에 마음도 다들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안 좋죠. 어떤 섹터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급등되는 걸 사십니까? 아니면 시장이 좋을 때 꼭 맨날 주식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나중에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분할 매수 형식으로 해가지고 편단가를 또 맞춰야 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잠깐만 질문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섹터? 참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그 얘기는 이따 합시다. 네. 자, 여러분들 레드 관심 종목입니다. 뿅. 자, 이 추석 때까지 갈 만한 섹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를 한번 맞춰서 볼게요.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서로 수출 제한을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륨, 게르마늄. 이 지난달에 수출 통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련주가 테마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갈륨,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중국 생산량의 80%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에서 거의 이거 완전 다 욕심쟁이들이에요. 얘네들이 갈륨 게르마늄이 9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네한테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앞으로 첨단 반도체가 나오는 거는 너네는 그만 커라. 그만 커라. 그만 커. 너네 중국은 그만 커. 그만 크고 이제 우리는 너네한테 수출 통제할 거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네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재료도 너네들한테 제공 안 할게. 그러다 보니까 갈륨하고 게르마늄이 수출 통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게 반도체 웨이퍼에 들어가는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출 통제가 빵원이 하는 소식에 따라가지고 갈륨, 게르마늄 관련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갈륨, 게르마늄 섹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좀 개요를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예. 네, 그 사건의 개요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갈륨 게르마늄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크 머터 리어즈나 뭐 항상 상승했던 종목들만 생각해요. 근데 갈륨 게르마늄이 없으면은 우리 반도체도 못 만들고 우리 스마트폰도 만드는 원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반지에 들어가는 원료도 못 만들어요. 그만큼 이제 그 원료가 필요한 게 갈륨하고 게르마늄입니다. 근데 갈륨하고 게르마늄을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를 못하면은 지금 일단 정부 쪽에서는 수출 비중량이 없어요.
기업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4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가일용 계류마늄보다는 가일용 계류마늄을 만들어내는 원료, 네. 아연 관련주가 필요하다는 거지. 왜냐면 아연하고 알루미늄을 세정화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게 갈륨하고 계류마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또 야,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나마 간단하게 설명한 게 이거예요. 네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하고 아연을 세정화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갈륨 계류마늄이고 우리는 중국에서 통제를 못 받더라도 이걸로 공급망을 대체제로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 기대감에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종목이 더더욱 신기한 섹터들이 되게 많아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건의 개요. 이 두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서 싸운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들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원료 같은 경우로 분쟁이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는 원료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가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먹고 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은 어느 정도 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국의 첨단 기술 반도체 수출 통제부터 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시진핑 뭐라고 합니까? 미국 웨이 서방이 반도체 안 주면 우리도 필요한 채로 안 줄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안 보이는 분쟁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료,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료,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단기간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 선입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선입에서 테마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 테마주를 보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슈가 있어야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은 제가 매주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에 따라 가지고 1등 대전주가 상승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점으로 가는 바닥이 있다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면은 여러분들 맨날 바닥 외치다가 바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무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슈가 있고 정치적 선입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장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속 테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 게르마늄 관련 섹터라고 오늘 히든 종목의 섹터 힌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통제했더니 중국에서 그러면 게르마늄 수출 안 할래? 라고 맞불을 짚었고 실제로 수출이 전혀 없었다라는 기사가 났고 재고도 바닥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좀 장기적으로 추석 연휴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과연 오늘 히든 종목 무엇인지 다 같이 유추해보고 정답을 맞추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QR코드 촬영하시면 레드 전문가의 단톡방에 곧바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함께 투자 인사이트 공유도 해보시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하시는 분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우리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톡방 입장하는 주소, 링크와 함께 입장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서 보내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어떤 섹터까지는 좀 히든 종목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힌트를 더 주신다면요? 힌트를 드리기 전에 아나운서님 만약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나운서님이 한국이고 제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반도체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아나운서님은 지금부터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은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료인 갈륨하고 계류마튬이 없어요. 아무리 비축량이 있다고 해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감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몸값을 높이려고 했는데 이런 원료가 없네. 받을 수가 없네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고 중국 입장, 저 같은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
편에 들어가 있는 한국 너네 조금 한번 조급해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온터 박힌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업 삼성에 대한 안원사님에 대한 입장에서는 엄청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언제 재료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재료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딱 그때 비책이 있을 거예요. 그 비책이 뭐냐? 갈륨 게르마늄을 우리가 직접 만들자. 만들 수가 있어요? 직접 완벽히 이렇게 똑같이는 만들지는 못하도 중국처럼 이렇게 카피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아연,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거를 세정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아까 나오는 말씀하셨던 여기서 나오는 갈륨 게르마늄을 만들자 네. 이런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한테 의존 안 할 거야. 의존 안 할 거고 이 갈륨 게르마늄 우리가 생산 공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이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어제 파워따에 한번 수출 통제가 됐으니까 이제 어제 한 달 후에 갈륨 게르마늄이 턱끝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딱 여러분들 눈치 오지 않으세요? 자, 중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선입은 나라 간의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오랫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하고 한국은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근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중국이 제공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미국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손을 잡고 자체 공정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게르마늄 관련주보다는 저는 어떤 종목을 갖고 왔냐? 아연 관련주예요. 자, 보시면은 갈륨 게르마늄은 중국 자원의 전 세계 90% 정도 갖고 있어요. 완전히 욕심쟁이들입니다, 이놈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 가지고 정치적 분쟁이 있을 때마다 자원으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 제재로 갈륨하고 게륨이 파워 때부터 수출 통제가 됐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비출량이 부족합니다. 비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만으로 어떻게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또 시세가 나오는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수출량 영 소식에 최근에 저항 없이 상승했어요. 이거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아나운서님.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속적인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면은 저항 없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륨 게르마늄 모든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이씨, 그러면 갈륨 게르마늄이 아니고 뭐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갈륨 게르마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연 관련주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갈륨 게르마늄이 이제까지 어떤 종목이든 다 상승하던 간에 그 안에서 갈륨 게르마늄 관련주가 대장주에 올라간 것보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아연 관련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선생님 저기 보이시면요. 히든 종목이하고 제가 조그맣게 숨긴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제 상승했던 목록들이에요. 그리고 히든 종목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22%로 어제 갭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나왔는데 지금 저 중에서 네. 아연 관련주들 중에서 제일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갈륨 게르마늄 네. 아연 통 들어가도 제일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사실 정답이요. 지금 단톡방에 나왔거든요. 에? 노란톡방에 벌써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이 힌트가 나오기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따가 강퇴해야지. 눈치가 강퇴를 왜 해요? 이렇게 이런 잘하시는 분을. 센스 없지 말이야. 아직도 방송 20분 남았는데 20분 동안 이거 울고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단은 뭐 어차피 뭐 나왔더라도 아시는 분은 네네. 아실 겁니다. 왜냐면 어제 맞아요. 제가 교육해드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어제 저녁에 제가 교육해드렸거든요. 아, 그럼 열심히 하신 분이네요. 열심히 네. 했으니까. 그 방장으로 임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태가 아니라. 아니에요. 광고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있는 히든 종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오늘 10% 이상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인가요? 자, 아니지. 그럼요. 돈자리가 더 두들겨야지. 우리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요즘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 종목이 되면은 한 번 갭 상승이 나왔다가 한 번은 파란 부위 나오고 한두 번 정도 더 보다가 그때 또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또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장면을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뚱! 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보시면 말입니다. 예. 그 지금 갈륨 계류마늄이 없으면은 AI,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반도체도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TSMC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아무리 AI가 앞으로 향후 좋아봤자 뭐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나 AI 반도체에 필요한 그 웨이퍼에 들어가는 원료의 칼륨하고 케이마늄이 필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럼 칼륨, 케이마늄이 있어야 이 AI도 향후 사업 이익이 더 올라가는 건데 그럼요. 중국이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안 준다고 하면 이렇게 안 준다고 하면 AI도 엔비디아가 아무리 향후 전망치가 좋다고 해도 엔비디아도 향후 주가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를 일단 만들어야지 팔고 그게 이익이 되는 건데 그렇죠. 게르마늄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또 수주가 같이 이렇게 쌍둥이로 엮여져 있는 TSMC. 이 엔비디아의 엔조이 TSMC가 또 이 제어가 있었는데 또 없어. 관련 개념이. 그러면 AI 주들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AI 주들이 빠진 것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개념만 없이는 AI하고 반도체 이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더더욱 사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 개념만님이 몸값이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반도체 치포 동맹 치포 동맹들이 이제 이 동맹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공급량 이제 피출량이 얼마 안 남았어. 또 중국한테 또 외교 회담 하자고 해야 하나 이런 방식으로 액션이 되면은 또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또 다음 장면 보시면은 기가 막힌 오늘 게 자주 있어요. 호명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원소기호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네네. 아유,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저기 어제 말이에요. 아 어제가 아니구나 엊그제였구나.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시장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또 한 번 더 전화 오셨어요. 맨날 전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전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보고 계실 텐데, 삼촌께서. 아, 그 보셔도 안 보시기 봐야지. 지금 시간 제주도에 아마 비 와가지고 감기 먼저 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아유, 그 조카야, 지금 말이다. 이 종목들이 살 게 없다. 네가 저번에 얘기한 유가, 한국석유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익은 받지만은 야 종목 살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아 삼촌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솔직히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도 체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삼촌이 좀 현금을 아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는 맨날 한 달 동안 현금 아끼하고 하노. 방송에서는 그렇게 종목 갖고 온 게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예. 근데 삼촌 이거 제가 얘기한 거 3, 4일만 지나면 삼촌 느끼실 거예요. 아이 됐다. 내가 알아서 하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방송하러 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 네 말 듣길 잘했다. 네 말 듣기 잘했다. 왜냐면 시장이 계속 꺾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현금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먼저 진입시켜 드렸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선립이 있기 때문에 갈륨하고 게르마늄 관련주는 지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기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소기호 31번이 하고 32번을 다 합쳐서 갈륨하고 게르마늄입니다. 안우선님.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원소기호 30번이 있습니다. 이 30번은 아연이한 거예요. 아연이 30번이고 31번하고 32번이 갈륨하고 게르마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갈륨 게르마늄으로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갈륨 게르마늄이 어떤 거로 세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바로 아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이 반사 이익 관련주로 항상 갈륨 게르마늄은 대장주로 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원소기호 갈륨보다는 아연을 잡아라. 원소기호 30번으로 우리는 섹터 관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든 종목은 아연 및 알루미늄, 전력, 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전련 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근데 니은자가 안 돼가지고요. 정년 과정. 정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따라 가지고 칼륨하고 게륨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종목이 반사이익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뚜껑을 두시던지 마시던지 아니면 맨날 추격 매수 하시면서 대웅 매달리시던지 마시던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힌트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 힌트는 원소기호 30번이다 였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좀 언급을 톡방에서 해주셨던 종목이라 많은 분들이 유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지금 방에 안 계셔서 TV 보면서 나는 혼자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노란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픈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있고요. 문자 메시지 QR코드 2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편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 왼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네모난 부분을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나는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레드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주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란 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전문가님 덕에 많이 웃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락장에 웃음 주니까 감사하네요. 기분 전환되는 방송인 듯 같은 반응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요, 제가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왜요? 뭐가 또 우리 서운하세요? 노란 톡방에 지금 나 서운한 게 뭐냐면은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 나는 방송 종목 갖고 와도요. 그때는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다가 또 방송할 때는 또 그동안 현금 쓰지 마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수익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좀 감동을 먹고 이 휴머니즘이 생겼어요. 네. 휴머니즘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순정이 생겼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돈을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어차피 돈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쫓아오는 매매도 그 현금도 그 종목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오늘 히든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주머니 속에다가 빵빵하게 만들어 드리자고요. 아나운서님. 좋아요. 자, 좋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럼 다음 장면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중국이 뿌났어요. 막 니장만, 막 짱지지, 막 미국 왜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열받았어요 지금. 예. 열받았기 때문에 좋아, 한번 두고 보자. 어차피 너네가 반도체든 2차 전지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이거는 우리 없으면 못 만들 거야. 우리 없으면 못 만들 거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 개념을 계속 수출 통제를 시킬 거야.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더라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소재 비중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선생님 전력 반도체예요. 그리고 전력 반도체고 이 전력 반도체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다? 스마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은 맨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맨날 4년 동안 5년 동안 자율주행 3단계하고만 얘기했는데 맨날 3단계예요. 맨날 3단계예요. 이 전력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맨날 3단계인데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에 따라 가지고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 비중이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아나운서님.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입니다. 네. 머큐리를 제가 우크라이나 통신 인프라 관련주만 갖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네. 5G, 6G, 그다음에 스타링크 관련주, 그다음에 뭐 저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왔잖아요. 복합 테마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한 종목이 어떤 테마로 움직이진 않을 때는 시장 안 좋을 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테마로 또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사업 부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호재가 나올 섹터가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테마가 오늘은 이런 테마로 안 올라갔는데 다른 테마로도 올라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합 테마로 또 하나를 갖고 왔죠. 그렇군요. 어느 테마에 또 속해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혀가 꼬이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펠라이트 관련주도 들어가 있어요. 펠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히토류 관련주도 그러네요.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히토류다. 그렇죠. 히토류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 이 히토류에 들어가는 원료도 아연이라는 겁니다. 아연이니까 갈륨, 계륨안륨을 대체자로 할 수 있는 세정화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연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아연에 또 들어가는 관련주가 펠라이트 관련주라는 거죠. 그럼 테슬라 복합 테마로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갈륨하고 계륨안륨 그리고 이걸 세정해서 만들 수 있는 아연 관련주 그리고 이 중국의 정치적 선입에 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VI 서킷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노란톡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또 다음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아이고, 이 PPT는 이제 좀 추려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요, 제가요. 자,
디디디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이제 홈쇼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히든 종목 그리고 히든 특가 노이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방송 시간 2분 동안 동네에서 제가 동네에서 화물 트럭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약장 소용만 보지 않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있고 중국이 엄청나게 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한국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압박을 줄 수 있는 거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은 정치적 선립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사실 추석 전에 왜 자금들이 왜 빠지겠습니까? 왜냐면 추석 당일날 어떤 시장에 의해서 악재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미국하고 중국이 분쟁을 하면은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 안 선생님 보세요. 네. 자, 보시면은 어제예요. 어제죠. 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갖고 와도.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 있어요. 예. 근데 아나운서님 요즘 네. 저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음날 또 급등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근데 보통 도다리 안 두둑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사다가 아이고 빠져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때는 한번 2, 3일 동안 도다리를 두둑이는 거야. 아, 그렇군요. 저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네, 도다리 두둑이고 이제 또 상승 포인트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갈륨하고 캐륨하늄은 통제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륨 캐륨하늄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이 반도체 대기업들은 아연 쪽으로 사업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재무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저는 더 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가도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유가 계속 갖고 가십시오. 한국석을 갖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우리는 단발성 테마보다는 지속적인 테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두산 요보 산장 아이고 참 난 답답하네. 요보 산장 관련주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빠졌으니까 또 다시 2차 전지 또 에코프로 올라가니까 에코프로는 진짜 제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반도체보다는 더 좋으니까요. 근데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솔직히 종목 사놓고 수면제 먹고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못 기다려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동매매에 빠지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본인 종목이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면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부분 회복을 하면서 현금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하고 같이 하실 분들만 컴온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톡에도 함께 하시든지 말든지 멘트 너무 재미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도 좀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정신 혼미한데요.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마련되어 있고 활짝 열려있죠.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입니다.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네모난 부분을 QR코드라고 부르니까요.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를 촬영하듯이 스캔, 인식을 시키고 떠오르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번호로 답신을 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레드라고 적어 보내시면 되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문자 잘 읽으셔서 참여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시켜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종목 힌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원소기호 30번, 게르마늄 관련주다, 그리고 아연 관련주다라는 말씀, 테슬라 섹터 히토류로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힌트였고, 그리고 어제 22%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좀 결정적인 힌트, 좀 객관식으로 오늘은 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PD님. 우리 히든 종목 섹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도록 할게요. 촤. 마술 같아요. 한 번에 나왔어요. 자, 일단 기회예요. 파양부입니다. 이게 다 아연 관련주예요.
네. 이 중에서 하나만 빼자면 DNF가 갈륨, 게르마늄 관련주고요. 반도체 웨이퍼에 들어가는 생산 공정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DNF가 이 중에서 갈륨, 게르마늄 관련주고 이 안에 한의화학, 그다음에 고려 아연, 그다음에 한창산업 이게 다 아연 관주입니다.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아연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안호세는. 네. 근데 중국의 종합금속 유황회사하고 사업자를 낸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 예. 빨강 양본 나왔다가 다음날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궁화 열차도 아니고 비둘기 열차도 아닙니다. 새마을 열차도 아니에요. KTX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가치성 투자 이번 연도에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치성 투자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금리 인하도 없고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가치성 투자보다는 이 테마 이슈에 맞춰가지고 1등주, 세계 1등주요, 대장주 1등주요 그 섹터에 속해 있는 대장주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한번 20% 이상 상승했던 종목. 그렇죠. 어제 불기둥을 뿜었던 종목이고 아까 전에 힌트를 또 하나 주셨던 것 중에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따봉인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저번에 머큐리 할 때 머큐리 계속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날 또 가겠지.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가겠지 생각하고 무조건 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20% 이상 더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오늘도 이 종목도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신화였을 겁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방송이구나.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구나. 수익이 날 수 있다. 제발 오늘 갖고 온 브랜드가 내일 오전에 상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내일 방송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게르마늄을 만들 수 있는 아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고 오늘 마지막 보여드린 네 종목 중에 하나 소거를 했고요. 세 종목 가운데 하나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또 새벽 내내 잠 못 주무시고 준비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수익 낼 수 있기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으시거나 샵 3772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레드라고 2글자 적어서 전송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또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고은별 앵커와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주식 빅리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내일은 고은별 앵커가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